정도 쉬고 지금 25분. 저희 35분까지 쉴게요. 35분까지. 내가 볼 때는 홀랜드 검사에서 R형이죠? R형? 네, 여기다 주세요. 의자 안 치우셔도 돼요. 네,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하나만 다른 활동이 있나? 너무 가격적이고 너무 아니다. 선생님들 때문에 여기 옮겨야 되겠다. 가자니까 맞아. 너무 짠하고 안타까워. 본인은 없어. 본인의 통은 없어. 선생님 저거 좀 모아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35분에 시작할게요. 네. 교구도 혹시 파세요? 네, 이거 팔아요. 네, 파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5개밖에 없어요. 네, 5개밖에 없고 그 서점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수 있어요. 네, 구매 가능해요. 네. 매니오그램? 제가 지금은 좀 일정이 너무 바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선생님한테. 나중에 저도 연락 주세요. 저는 듣기만 들었는데 네. 사실 좀 깊숙하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설프지 않은 강사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락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명함 있어요? 네, 있어요. 선생님 명함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명. 네. 여기 못 받은. 네. 더우시죠? 진짜.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네, 이렇게 바람이 좋아. 괜찮죠? 그냥 강사보다 못했어요. 오늘 토요일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나는 토요일 날은 강사들은 주말이 없죠. 주말일수록 더 바빠. 왜냐면 불러주면 가야 되고 다음 주 거 준비해야죠. 근데 토요일에 주말을 편하게 쉰 적이 없으시구나.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나이 시간이 이제 4시에서 5시 사이 텀이 제일 힘드시죠? 네. 네. 맞아. 그때가 조금. 그 오전 강의보다 오후가 조금 더 힘들어요. 네. 같은 강의를. 네, 그때가. 네. 밥 먹고 나서 막 졸리니까. 옷대 하나 먹어도 될까요? 네, 드세요. 저는 당 떨어지게 하진 않는데 네. 이런 거 먹으면 좋더라고요. 드셔도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먹기 시작하니까 먹어도 좀 여기 교육 준비를 하면 참여하시는 교육을 받는 분들도 다 드시잖아요. 정작 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먹잖아요. 네. 네. 김혜원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그 센터에서 네. 아, 처음 뵙고 네.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 관심 있으면은 이번에 하니까 들으라고. 그래서 오셨구나. 네. 영화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답변이 자기 독특한 전문 걸 거잖아. 들은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도 분석해봐. 들었었거든요, 몇 번. 그게 해석을 해봐.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떤 긍정적으로 방어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걸 조금 어떻게 하는지 창의적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해석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네. 이게 제가 설명하는 거를 우리 딱 보면 이해시키기가 사람은 어려운 합리화를 썼구나. 부분 경우가 꽤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공감 표현 이런 거를 네.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인지하신 게 중요해요. 지금. 네. 그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면 변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 그렇다고 뭐 어떻게 나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나니까. 네. 근데 내가 나를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왜 같은 말을 썼어도 제가 한 말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한 게 다 달랐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이 사람이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애를 써야겠구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확인과 과정을 거쳐야겠네요. 네, 맞아요. 확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내가 의도한 바를 이 사람이 전혀 간파를 못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기 개발 이런 거 제한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눈빛에서 내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아, 주의는 그 다른 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조심. 혹시 지금 사세포 고마워요. 제가 그런 의도는 없었으나.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얘기. 또 일주일에 강좌를 몇개 정도 저요? 요즘은 제가 프리랜서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대가 느낌으로 아니 매일이 있으니까 조금 보통 반경이
대한민국 전체를. 네, 제주도도 갑니다. 아, 제주도, 부산, 전라도, 대전, 광주. 그래도 요즘에 KTX가 잘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진짜예요. 천안까지 18분이면 가요. 광명에서. 아, 강명 쪽 위에. 네, 저는 거기 가까워서 네, 꽤 가깝더라고요. 좀 쉬셨죠? 네. 앞에 제가 이제 카드를 스팟으로 활용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방어 기제가 높거나 좀 이런 툴이 조금 필요할 때 그때 이제 가져가시면 좋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카드를 좀 장점이 뭐냐면 이게 이미지 카드가 있고요. 여기에 요런 카드가 있어요. 소통을 위해서 뭐 넌 혼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울어도 괜찮아. 막 이런 카드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감정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그 감정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 단어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덕목 있잖아요. 뭐 효, 예의, 뭐 배려, 뭐 이런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이제 가지고 활동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한 거, 그게 이제 강점이고요. 이미지만 필요하시면 툴로 쓰실 수 있는 게 솔라리움 카드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가서 검색하시면은 솔라리움 카드는 요만해요. 이렇게 명암만 해요. 명암만 하고 철제통에 들었고 쉬운 4장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시기 편한데 아마 이제 조별로 저희가 활동하면 5명 뭐 이렇게 뭐 6조 아니면 5조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뭐 4개 정도 아니면 5개 정도 이렇게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교고 팔고만 어디서 판매를 하나요? 서점에서 팔죠. 서점에? 네, 서점에.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있어요. 솔라리움 카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교회 전대용으로 나왔는데 다 이미지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요 카드 제가 이미지로 넣은 거는 이거는 이 카드가 아니고 이제 솔라리움 카드거든요. 요런 카드예요. 근데 이게 딱 명암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거는 솔라리움 카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자기를 뭐 대표할 수 있는 카드 이미지를 골라서 자기소개, 왜 그 카드 고르셨는지 뭐 이렇게도 좀 이렇게 낯설음을 깰 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도 쓸 수 있고 하니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400원인가 그래요. 이거는 비싸요. 이거는 제가 지금 5개밖에 재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장점이 여러 개가 이제 있어서 하나 들고 가면은 그냥 게임을 뭐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스팟으로 많이 쓸 수 있어서 근데 이게 39,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조금 이제 더 저렴하게 드려요. 근데 서점에서 할인해서 한 35,000원 이렇게 이제 드리고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조금 더 드릴 수 있는데 5개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 자 이렇게 해서 해봤고 그래서 자기 강점 찾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꿈꾸는 미래가 이렇게 지는 노을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늙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좀 관심이 있는 게 워라밸이라 그러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조금 일과 삶의 조화, 균형을 좀 이루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약간 일 중독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원성이 자자하고 네, 좀 약간 일을 되게 일할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래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기획하고 막 이럴 때 뭐 저하고 일하면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라톤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당 안 떨어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야, 좀 먹고 하자. 저는 그 흐름이 끊기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그냥 또 만약에 몰입을 이렇게 처음부터 바로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몰입이 됐는데 거기서 끊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 흐름에 맞게 일하고 싶은데 좀 사람들은 뭐 하자 그러면 또 갔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자리 잡고 하려 그러면 좀 시간이 들어서 그런 거 싫어하는데 약간 그래서 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뭘 하자고 맨날 강의를 하러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를 작년에
8번 정도를 갔어요. 그래서 강의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제주도 한 번 갔는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또 이제 기획된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정말로 찍고 오는 거야, 그냥. 그게 너무 뭐지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무의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잘하고 있어요. 가면 꼭 맛집을 들르자. 가면 꼭 이렇게 명소를 보고 오자. 가면 나루에서 선물을 사자.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밥도 잘하고 요새는 아직 이제 혼자 영화 보는 거는 제가 아직 안 하는데 뭐 혼밥, 혼술 제주도 가서 지난번에 강의 전날 이제 거의 숙박비랑 이제 비행기랑 이런 거 다 대줘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강의하는 장소 옆에 잡아놓고 그때 부모교육 때문에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잡아놓고 마사지를 받았어요. 동남아 마사지는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제주도 마사지가 이거예요. 그 스톤 있잖아요. 맨들맨들한 거. 그거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제주 감귤 오일로다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가서 받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더니 막걸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혼자 놓고 마시고 호텔방에 들고 들어와서 다 마시고 잤어요. 그래서, 요즘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즐기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꿈꾸는 미래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따가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 작업을 우리 다 같이 할 건데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사실은 저는 좀 뭔가를 누가 해서 잘 됐다 그러면 그걸 진짜 해봐요. 호기심도 있고 진짜 해봐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써야 된대요, 목표를. 종이에 써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년도까지 교육학 전공 마치고 석사를 딴다. 몇 년도까지 교사, 전교사 2급 자격증을 딴다. 뭐 이거를 다 그냥 써요. 저는 그 기간까지 다 써가지고.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항상 이제 한 달에 15번 이상 강의를 가고 월 몇백 이상을 번다. 이거를 써요. 그 명시해가지고. 근데 항상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강사들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데 안 하는 강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번이 뭐예요? 좀 쉬고 싶어요, 진짜. 네. 진짜. 네. 그래서 오늘도 나오면서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치고 나왔어요. 걸어다니는 기업이지 않냐? 막 이러면서 나를 좀 이렇게 보필해. 옥체 보존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내 로드 매니저를 좀 생각해보면 어때? 막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1년에 몇 천만 원 이상 적금 만들기, 통장 만들기. 신기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작년에 정말 짱이었잖아요, 제가. 말하면 너무 제 자랑 같아서 안 할 건데 진짜 아니 작년에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제가 5천만 원 통장을 만들고 싶다 이 생각이 이제 작년에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썼어요. 그냥 나는 2017년 한 해는 한 달에 15번 이상 강의를 하고 월 몇백을 번다 최저 이렇게 썼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상하게. 그리고 저는 그 책 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저로 제가 3권을 내고 교구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제가 표명 안 한 거, 출판 안 된 거, 이렇게 뭐 교재로 개발해가지고 낸 거 업체마다 다 있어요. 제 파트너십 업체에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썼었거든요. 나는 책을 뭐 내 이름이 이렇게 명시된 책을 쓴다. 근데 우연찮게 그런 계기가 돼서 공동 집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고. 지금은 이제 단독 저자가 돼보자 이거를 또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5천만 원 통장 만들자 그랬잖아요. 갑자기 시아버님이 갑자기 용돈으로 돈을 퍽 주시는 거예요. 용돈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채워지는 거야. 제가 일로서 못한 부분은 메꾸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남편이 매달 줘야 되는 돈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줬어.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이거는 일단 나한테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뭔가 이 세상의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돕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긴 줬죠. 주긴 주를 다 주진 않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너무 신기해. 내가 이거를 올 초에 내가 이렇게 썼더니 갑자기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네. 내 일도 바쁘지만 아니 왜 안 하던 그런 실수 한 적이 없거든 이 사람이. 그런 실수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뺏기고 아버님이 갑자기 용돈을 주시고 예,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있나 봐요. 시크릿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긍정적인 자석이 되라. 예, 긍정을 심고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요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또는 이제 성인들하고도 저는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을 좀 찾아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자, 요거 A4 용지 드릴게요. 네, 저를 따라서 이제 접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반으로 접으세요. 이제 접으실 때 손톱으로 여기를 좀 이렇게 다림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또 이렇게 반으로 접으시고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를 또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네, 손을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수업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뇌과학 쪽을 또 이렇게 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뇌과학 쪽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그쪽도 하고 인상학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쪽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다 동합이 돼요. 근데 뇌과학 쪽을 해보니까 어떠냐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촉각형으로 발달한 그런 뇌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각이 발달한 사람. 이게 좀 달라요. 이 뇌마다 영역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좌뇌형이고 또 저는 그냥 이런 언어지향적인 그런 언어지향적인 사람은 청각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축두엽이 많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런 강의만 해요. 말만 떠드는 거. 그러면 촉각형인 사람들 또는 시각형인 사람들은 졸려 죽죠. 지루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양하게 수업에서 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오는 학습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자극을 시켜주시면 훨씬 수업이 촉진되고 좋습니다. 자, 우리 이거 피면은 몇 조각 나올까요? 네. 자, 여기다가 한 칸에 하나씩 내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써볼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찾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고 좀 이뤄나가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쓰시는데 한 칸에 하나씩 쓰시고요. 가족은 이름대로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뭐 남편, 딸, 아들 그러면 이제 없어요 이거. 그래서 뭐 가족 또는 사랑, 감사 이런 식으로 한 칸에 하나씩 좀 써주세요. 네. 돈도 괜찮고요. 뭐 건강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모두마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써주세요. 우선순위 상관없어요. 그냥 써주시면 돼요. 8개를 써주세요. 네. 요거를 좀 참고하셔도 되고 여기 없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8개를 다 한번 찾아서 써보세요. 네, 다 쓰신 분 계시니까요. 좀 공유를 해주세요. 다 쓰신 선생님. 이미석 선생님. 네. 네. 저는
믿음, 배려, 도전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먼저 쓰셨는데 예. 저는 행복, 성실, 사랑, 믿음, 가족, 돈, 일, 건강. 네.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아직 못 쓰신 분은 다 끝까지 채우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우리 이렇게 선을 냈잖아요. 이 선대로 도구 없이 자를게요. 네. 다림질을 잘 하셨으면 잘 찢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자르세요. 8조각으로 잘라주세요. 자, 다 자르신 분은 앞에 쭉 8조각을 펼쳐보세요. 그래도 내가 정말 인생 살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소중한 가치들이거든요. 이 가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기준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달라져요, 인생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정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돈 때문에, 약속 때문에 내가 사귀는 사람도 달라지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자, 8개를 쭉 이렇게 놓으시고 들여다보신 다음에 자, 이 중에서 이제 핵심 가치를 찾아볼 거예요. 자, 소거시킬 건데 3개만 이거는 그래도 5개보다 덜 중요해 하는 거 있으시면 찾아서 3개만 옆으로 구겨서 치우세요. 네. 세 개요. 네, 3개도 옆으로 치우세요. 네, 가족을 버리시는 분은 없네요. 네. 갈등이 생기시죠? 네. 그만큼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김다인 선생님은 어떤 걸 남기시고 어떤 걸 치우셨어요? 저는 가족, 건강, 시간, 그러니까 정, 그러니까 사람이고요. 목표 달성을 남기고 웃음, 슬플 때 생각나는 사람, 사람의 도리 이렇게 세 가지로 버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거를 버리시고 어떤 걸 남기셨어요? 저는 돈, 네. 자기개발, 신뢰. 그걸 버리셨고 남긴 거는? 남긴 거는 가족, 감사, 그다음 건강, 네. 자신감, 진정성. 네, 좋습니다. 여기서 2개를 더 버리실 거예요. 네, 2개를 더 버리시고요. 3개만 딱 남기실게요. 그래서 3개만 남기세요. 자, 다 하셨나요? 우리 이미석 선생님. 네, 버린 거는 아니요, 남긴 것만 남긴 거? 얘기해 주세요, 이제. 감사, 가족, 건강. 네, 감사, 가족, 건강. 네, 우리 선생님. 저는 일, 가족, 정직. 네, 선생님은. 저는 건강, 가족, 사랑. 네. 자, 우리 그러면 이거 3개가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거든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요 3장 중에 하나에다가 뒤로 돌리셔서 내 핵심 가치 요 3개를 넣어서 글짓기를 좀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가야 할 행복한 성공, 그게 뭔지. 성공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내가 꿈꾸는 성공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가치가 들어가면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3개를 넣어서 행복한 성공을 정의를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저는 이제 가족, 건강, 그리고 저는 성장하는 게 제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한 성공은 가족들과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며 일에서는 전문가가 되도록 계속 성장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신께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가치관 그 우선순위를 넣으셔서 나의 행복한 성공을 정의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참고하셔서 쓰셔도 돼요. 네, 제일 먼저 쓰신 우리 선생님.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의 행복한 성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며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나희 선생님. 건강을 잃지 않고 잘 지켜서 소중한 가족과 함께 시간을 잘 쪼개서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네, 우리 선생님. 일로서 가족들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건강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 네, 선생님. 가족들과 건강하게 살아가고 내게 현재 주어진 환경과 내가 현재 갖고 있음을 다짐을 항상 감사하게 살아가. 네, 우리 선생님. 나의 행복한 성공은 정직하게 일을 해나가며 가족과 각자의 전문성을 공유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네, 선생님. 가족과 함께 항상 매사에 감사하며 건강하고 자유롭게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직업 가치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보면은 이제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거 쓸 때 이제 자기소개서에 그 가치관, 신념 이런 거 물어보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거 해보시면 좋고요. 제가 자꾸 우리 주 대상이 그러니까 특성화고나 대학생들이라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이란 말이 붙는데 성인 대상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우리가 해본 것처럼 굉장히 하시면서 뭘 버려야 되지? 이런 갈등,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가치하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정할 때 이 직업 가치관이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워크넷에 보면은 13가지 정도를 직업 가치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워크넷 안에서 이제 검사를 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를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조금 전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우선하게 여겼던 거 그게 내 인생의 선택을 달리하게 하는 기준이 됐다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런 것들이 진로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중에서 이게 되게 성취가 중요해요. 봉사보다. 그리고 저는 개별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같이 회사도 만들어 보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을 때 특히 오너가 제 마음에 안 들거나 성과를 못 내는 무능력한 오너일 때 되게 많이 이제 조금 거기 맞춰서 못 해요. 그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직업 안정은 좀 되게 낮거든요, 저는. 근데 개별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성취, 그리고
금전적인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능 기부하실래요? 이런 별로. 네, 정말 제가 속물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별로예요. 근데 뭐 조금 이렇게 기업 강의 같은 거 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이렇게 페이가 많이 책정이 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헌신을 다해서 네, 그런 저를 봅니다. 그러면서 진짜 제가 직업에 이거 선택할 때 이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저는 안정성은 되게 낮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 그 진로 교사로 한 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매번 출근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출근이. 근데 지금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뭐 새벽에 일어나도 되고 뭐 밤에 늦게 끝나도 되는데 그렇게 막 계속 고정적으로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장소에 가요. 진짜 어디 생판 모르는 데를 가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강의를 하는 거가 싫어요. 그래서 근데 루틴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프로그램 돌려야 되는 강의. 그럴 때도 저는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왜냐면 내가 힘들어서. 그게 제가 지루해서.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직업 가치관도 달라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자기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만나는 학습자들한테. 그래서 앞에 가치관 활동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훨씬 더 풍요롭게 하실 수 있어요. 가치관 수업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 하시면 좋은 스팟을 알려드릴 건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서류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저는 이제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맞는 양식. 왜냐면 우리가 아직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딱히 회사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이런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자유 양식의 형식을 가져가는 거? 그거부터가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너무 막 칸이 많거나 써야 될 내용이 많다. 그리고 경력사항이 위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쓸 게 없어요, 애들이. 텅텅 비어. 그 이력서의 첫 번째, 첫 인상은 비어있는 빈칸이 많으면 그 서류는 안 보거든요. 무성의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꽉 채울 수 있는 양식의 형태를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련한 경력이나 경험 그게 있으면 항상 상위에 랭크 시키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회사나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핵심 능력을 좀 찾아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인자의 그 관점 이걸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서류 같은 것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면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이렇게 작성했던 사례, 서류. 이력서, 자소서 그거를 사례로 이렇게 조별로 뿌려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 선발할래? 선발한 이유는 뭐니? 이 사람들은 왜 떨어졌니? 어떤 점을 개선하면 될까? 이걸 이제 조별 토의 시켜가지고 발표시켜요. 그렇게 하면 바로 이제 구인자의 관점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직무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직무가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50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서류가 한 47장 정도는 무조건 저는 성실합니다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구별이 안 되잖아요. 너도 나도 성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내가 주목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직무 이해 관련한 활동을 해요. 이제 편의점 도시락을 만드는 회사라 이건 뭐 다 바꾸셔도 되고 편의점 도시락을 만드는 회사를 우리가 차렸어. 근데 우리 이세진 선생님은 영업부, 그다음에 뭐 홍보부 이렇게 부서를 다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조끼리 토의를 해서 채용 공고를 만들어라. 그래서 채용 공고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랑 뭐 막 이렇게 써요. 그리고 꼭 하나 들어가야 될 거는 그 부서에서 어떤 인재상을 선호할지 그거 꼭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영업부면 뭐 친화력이 좋고 언변이 좀 화려하며 경력은 없어도 되지만 대인 친화력이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부서라 그러면 관련 경력은 없어도 괜찮지만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이벤트성의 그런 좀 경험 아니면 활동 이런 거를 좀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써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번에 사람들이 채용 공고를 내봤잖아요. 그럼 채용 공고를 내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채용 공고에 나왔던 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내 서류를 쓰면 된다. 내가 영업부에 도전할 때는 나는 전 낯을 가려요. 이러면 치명적이지. 근데 저는 대인 친화력이 있어요. 저는 물건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 설득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야 된다. 그게 이제 구인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바로 자기 서류에 녹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자, 우리 아까 요거는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저희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스팟을 좀 하나를 더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요거를 해볼게요. 팀별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별 활동할 때 이제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이제 갔을 때 막 이런 활동 이제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볼 건데 뭐 좀 구상하셔서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파리 그러면 생각나는 거를 조원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근데 이제 다른 조에 못 들리게 속닥속닥 하셔가지고 모이셔서 파리 하면 생각나는 걸 쭉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부르는 거죠. 프랑스 파리 그러면 프랑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조에서 막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5조 막 이러면 나도 그거 썼다. 그래서 막 우리 조 포함해가지고 다른 조에서도 막 손을 들어줬어요. 전체가. 그러면 뭐 5조다. 그러면 플러스 5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5명이 들으면 5점, 2명이 들으면 2점, 혼자만 적었으면 빵점이에요. 아까 게임하고 비슷해요. 자, 지금 드린 활동지에다가 우리 조하고 조로 하면은 많이 안 나오겠다, 표가. 각자 써볼게요, 각자. 각자 거기다 배달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한 3개만 써볼까요? 3개. 배달하면 떠오르는 단어. 네, 3개만 써보시면 돼요. 네, 쓰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세진 선생님부터 어떤 거 쓰셨어요? 저 유력한 걸로. 네. 배달의 민족 앱. 나도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6점. 하신 거예요? 네, 6점. 본인 포함해서 6점. 네.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적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네. 쓰고 본인만 따가는 거예요. 자기 것만 따가는 거예요. 치킨? 치킨. 아니다. 이거를 잠깐만. 그럼 먼저 부르면 안 되니까 우리 동시에 다 6점씩 갖는 거예요. 아까 배달의 민족 쓰신 분은. 네. 혼자 적는 게 그게 위험한 거죠. 독창적이긴 하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킨. 없어? 죄송합니다. 0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요기요. 나도 둘. 2점. 2점, 2점. 네. 근데 여기요라고 썼는데. 네. 야식. 나도 없나요? 네, 0점. 네. 오토바이. 네, 3점. 네, 3점씩 기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선생님. 짜장면. 와, 1, 2, 3, 4, 4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운드가 끝났어요. 그럼 한 번 돌아가면 총점 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 나오셨어요? 10점. 8점. 9점? 12점.
12점, 13점 두 분이 이기셨어요. 네, 공감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별로 할 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막 하면 야 그거 쓰자 막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자기네가 뭔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상품 이렇게 타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해보면 좋은데 너무 여기 좁아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른하잖아요. 이럴 때 해보면 좋은 건데 일단은 이 세 분만 할게요. 네, 세 분만 여기가 넓으니까 한번 여기로 나와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긴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점심 먹고 나서 좀 나른하고 이럴 때 몸을 움직이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중장년층 이상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안 돼요. 네, 세 분이 손을 잡으세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본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손을 띄면 안 돼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 띄지 말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머리를 써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손을 떼지 말고. 네, 돌아야 돼요. 돌아서 바깥으로 보셔야 돼요. 다시 원위치. 한 사람만 움직이고 바깥으로.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는 못 풀었죠? 그러면 다른 조도 막 못 풀고 헤매는 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을 파견을 보내요. 제가. 그래서 가서 도와줘라.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반전이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걸 역전이라 해요. 이번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X자로 만드시는데 오른손 위로 오게 해서 옆에 사람 손을 잡으세요. 네, 잡으셨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팔이 이렇게 펴져야 돼요. 아까처럼. 그래서 안쪽을 보고 설 수 있도록 해보실래요? 배가 것 같은데? 재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한석이 보고 네, 되게 잘하셨어요. 네, 들어와서 앉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데 좀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저기서 막 헤매요. 그러면 이렇게 막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거기에 셀프 리더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런 리더가 나오고요. 그걸 또 막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말 못하면 좀 기회를 주신 다음에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내고 다 푼 사람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연합시켜요. 여기랑 잡으세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원을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고 쓸 수 있도록. 그럼 무슨 이제 강강술래 하듯이 춤추듯이 이제 그렇게 되고 유튜브에 사슬풀기라고 치시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굉장히 역동적인 활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해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점심 먹고 하면 좋아요. 좀 나른할 때. 세 분이 의자를 좀 빼셔가지고 이렇게 좀 앉아주실래요? 네, 동그랗게 앉아주시면 되고요. 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술래를 한 명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래가 한 명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이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두 분 일어나서 양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자리를. 네. 근데 일어났을 때 술래인 사람이 가서 앉으면 이 사람이 술래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또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아니요. 그럼 그대로 있는 거 또 술래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서서 앉아야죠. 네. 아니면 일어났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도 되고. 네, 네. 그럼 선생님이 술래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얘라고 대답한 사람은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얘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네, 옆에 양 옆에 있는 사람. 그럼 만약 자리를 빨리 바꿔 앉으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계속 술래. 아, 계속 술래신 거예요? 네. 아, 못 앉았으면 계속 술래. 빈자리 가서 앉는 거예요. 네.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네,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약간 조금 이렇게
첫날 오후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왜냐면 이렇게 몸이 부딪히고 이런 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금방 좋고요.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해볼게요.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딱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치마를 입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럼 치마 입은 사람이 일어나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운동화를 신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해보면 좋지만 좀 비좁아서 오늘 이렇게 하고요. 근데 단서를 달면 괜찮은데 궁금한 거는 네. 만약에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람 그 양옆에 있는 사람이면 두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 사람 다? 여럿이 여럿이 다 맞지 않는데 양 옆에 있는 사람만 일어나요? 아니, 그쵸. 다- 양옆에. 양옆에. 양옆에만? 근데 이제 양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1단계 버전이고 소규모일 때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여기가 이제 커요. 그럼 그 큰 원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안경 쓴 이웃을 사랑합니다. 안경 쓴 사람 다 일어나는 거죠. 예. 앉아 있으면 또 술래죠. 그분이. 네. 많은데 그러면 네, 그쵸. 예. 이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 그렇게 활동하고 이게 이제 점심 액티비티잖아요. 네네. 점심 때 막 그렇게 활동하고 조금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뭐 아니 이제 지금 활동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에너지 생기셨죠? 들어와서 이제 수업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면 돼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점심 때 먹고 나서 이제 나른해지잖아요. 그럴 때 하시면 좋은 활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직장 적응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못 버티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일이 힘들어서일까요? 사람이 힘들어서일까요? 네, 그죠. 사람이 힘들어서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입 직원들 그런 거를 이제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특성화고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입사원이에요. 어떤 업무 할까요? 복사는 내 친구. 네, 전화기 옆에 늘 있어야 되고요. 자, 커피는 내 친구입니다. 내가 타는 커피가 제일 맛있으면 좋겠죠? 네, 회의 준비 뭐 할까요? 기획안을 만들까요? 호치키스. 네, 그런 거 하고 물 세팅 쫙 하고 자리 만들고 그런 거죠. 예, 제가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그런 걸 할까요? 자, 대학을 나왔습니다. 4년제 명문대 졸업했어요. 신입사원입니다. 무슨 업무 할까요? 신입사원이에요. 똑같죠? 예. 그래서 이런 좀 시각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많이 못 버티고 나오느냐? 특성화고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가 고졸이라서 이렇게 시키나 보다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자격지심. 그래서 저는 늘 이 얘기를 해줘요. 해외 스펙 달고 왔어? 엄청나. 너가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왔어. 근데 신입사원이야. 뭐 할까? 근데 왜 신입사원 그런 업무를 시킬까요? 왜? 왜 시킬까요? 사실 그 채용자의 입장에서는요. 커피 타고 전화 받고 인쇄하고 근데 다달이 월급을 줘요. 최저시급도 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성과를 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와서 업무를 익히고 분위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경력이 있어도 여기 오면 일단 적응할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하라고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 하나라도 좀 잘 해냈을 때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특히 특성화고 친구들은 더 많이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신입사원 업무는 다 이런 거다. 거기서 만약에 네가 기획안을 썼는데 숫자 하나를 잘못했어. 용돈 수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몇 천에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해. 그걸 네가 감당할 수가 있겠니? 그럴 수 없다. 근데 채용자의 입장에서는 네가 일단 일을 배워서 잘 해내면 더 중요한 일을 계속 맡게 될 거야. 이게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이야. 그리고 일단 우리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특성화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 3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 진짜 인서울할 수 있는 그 티켓이 있어요. 그게 선취업 후진학 제도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그래도 내 스펙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한다면 그게 낫지 않을까. 근데 특성화고 왔다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학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 여쭤봐요.
아이들이 갑자기 취업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진학으로 바꿔서 어디 가나요? 제일 좋은데 말씀해 주세요. 전문대 아니면 지방대예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선취업 후진학을 해서 가면은 고려대, 건대, 경희대, 쑥대, 현양대 이런 데를 가요. 물론 과는 좀 한정이 돼 있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과가 아직 없어서 그렇지 조금 이제 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이제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네, 가서 이제 우리가 적응하려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선호할까? 이걸 좀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빙고 게임 같은 거 애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직장 매너 할 때 쓰는 스팟이에요. 그냥 빙고 게임이고요. 이것도 조별로 해요. 혼자 25칸을 다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별로 이렇게 주면서 이걸 채워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그럼 애들이 막 이제 하죠. 근데 이게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대학생, 그리고 중장년층, 성인 다 머리 맞대고 이게 뭐라고 목숨 걸고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네, 지금 좀 채워보세요. 거기. 저희 세골 타임 하면 되죠. 끝나면 저희 조 이름. 네네. 구호를 외쳐요. 네네, 맞아요. 네. 세 줄 빙고 완성하면. 네. 세 줄 빙고 뭐 대각선, 가로 이렇게. 이거를 아니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죠. 이거는 거기 다 쓰고. 쓰는 네. 찾아 쓰는 거예요? 네, 찾으셔서 쓰셔도 되고요. 먼저는 제가 거기 이제 교환에는 다 넣어드렸잖아요. 먼저는 여기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서 쓰게끔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주시지 마시고. 그러면 생각해보잖아요. 지각 안 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 그다음 인사 잘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 매너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막 찾아서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못 채우죠. 그러면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거 보고 써도 된다. 근데 이거를 보고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칸이 다 어디에다 쓸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빙고에는 전략이 있어요. 내가 부를 거는 못 지우게 만들고, 내가 남들이 부를 때 지워야 되고, 그러니까 흔한 것도 많이 써야 되고, 쓸 것 같은 것도 써야 되고, 또 내가 불렀을 때 못 지우게 하는 특이한 것도 써야 되고, 그런 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5칸을 다 채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보여주고, 이걸 거꾸로 쓰면 직장에서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 전략도 미리 설명을 해줘요. 빙고에 전략이 있다? 네. 해줘요. 네, 저는 해줘요. 얘들아, 빙고에도 전략 있는 거 알지? 게임에는 모두 전략이 있어. 내가 부를 거는 조금 남들이 못 지우게. 그리고 남들이 부를 만한 거는 내가 또 있어야 지을 수 있어. 얘기를 해줘도 못해요. 얘기를 해줘도 못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다 25칸을 채우고 저희가 이거는 그냥 방법만 알려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썼어요. 그러면은 시간을 주시고 쓰게끔 해서 빙고 칸을 다 채우면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조에서 부를 거를 의논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팀장님이 하셔가지고 순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에 부르겠다. 저희는 두 번째 부르겠다. 그래서 이긴 순서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은 뭐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있으면 지우세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뭐 지각을 안 하는 사람, 선생님 성실한 사람도 돼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자가 딱 들어가야 돼. 그래야 빙고 게임을 할 수 있어. 네, 이 얘기는 무조건 약속으로 정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없으면 못 지운다. 그 단어가 없으면 다시 불러야 된다. 이 얘기는 꼭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세 줄 빙고를 딱 할 때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원 빙고 나오는 조. 그럼 이렇게 막 들어요. 그리고 이제 투 빙고 나온 조 이렇게 들고 조금 더 분발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쓰리 빙고 저희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직장 매너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게 뭐였지? 디스크나 또 이렇게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이거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검사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풀으셔도 되고 연계해서 그래서 또 이제 그거 할 때 항상 이제 저희가 재미만 추구하면 안 되니까 대인관계 관리가 필요해. 나를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거 관리할 때 사람들 사이에는 감정은행 계좌라는 게 있다. 이제 어떤 게 출금이 되냐면
요런 거. 요런 거는 출금이 되고 요런 거는 입금이 된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런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미국 대통령 존슨이라는 분은 이런 대인관계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나만의 대인관계 원칙 5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요거는 조금 해볼게요. 자, 포스트잇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거기 그냥 빈칸에 그 교재랑 같이 보실 수 있게 거기다 써볼게요. 내가 강사로서 길게 장수하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대인관계 원칙 5가지, 아니 3가지씩만 써보죠. 3가지. 대인관계 원칙. 네, 대인관계 원칙. 강사로서의 대인관계 원칙. 네, 3가지씩만 작성해 주시고요. 자, 하나씩만 공유해 볼게요. 우리 이세진 선생님부터. 신뢰. 네, 선생님. 한 번 만난 교육 담당자던 관련된 사람은 반드시 연락처 공유. 네, 선생님. 그 교육생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게 대한다. 네, 선생님. 배려하기. 선생님. 항상 밝은 얼굴을 보여주고. 선생님. 만나면 우선 이야기를 듣는다. 응? 우선 이야기를 듣는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담당자하고 인간관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 위에 계신 분 있죠. 그분들하고만 잘 지내려고 해요. 그분 앞에서 엄청 그런데 저희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보니까 키맨하고의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키맨이라고 하면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되게 높은 분인 줄 알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우리를 서포트 해주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키맨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정말 카톡 주고받을 때, 전화할 때, 대리님 고생 많으시죠? 한마디라도. 대리님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한마디라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체에 우리가 갔을 때 진짜 마음에 안 맞는 그런 담당자들 있어요. 진짜 강사 알기를 정말 뭘로 아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우리 그쪽이 갑이기 때문에 사실 웃으면서 대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어디 가면 그런 거 못 참겠는 거야. 네, 강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막 그런 거? 그걸 되게 못 참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이제 이 횟수가 연차가 차면서 점점 막 그런 게 생기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생각을 다시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료들하고의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성장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바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곧 나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수강생으로 만났잖아요. 저를 또 어떤 다른 데 가면은 그 사람이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강의를 연락을 받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또 중요해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단톡방 이런 거 만드실 때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 생각하고 이 사람들 생각이 또 우리가 동료긴 하지만 같지 않아요. 경쟁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막 부정적인 이야기 막 이런 거를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막 글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결국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발언 이런 거 공개되는 그런 단톡이나 이런 데서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료들하고도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저도 좀 지금 보면은 제가 지인 소개로 강의하러 간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우리의 동료예요. 동료면서 이 사람들 경쟁자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정말로. 네. 자, 그리고 이제 생각 키우기 스팟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요거를 좀 하나 해볼게요. 근데 아이들이나 어른들하고 이제 하면 좋은 활동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할 건데 일단 2명씩 짝 져볼게요. 마주 보세요. 무릎이 좀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게. 네. 서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서서 하셔도 돼요. 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뇌가 되게 많이 이제 고도의 그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뇌가 좀 바보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뇌가 조금 가짜 웃음도 진짜 웃음처럼 여기고 이렇게 엔돌핀이 나온대요. 호르몬이 15초 이상 웃으면. 네. 근데 이제 근데 15초 이상 웃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활동을 해볼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많은 혈자리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단 박수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5번 쳐볼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죠? 네, 네, 잘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계단이죠. 그래서 5가지 간 다음에 4, 3, 2, 1로 내려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네, 네. 되게 못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웃죠. 네, 그래서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고요. 요번에는 마주 보신 김에 이걸 할게요.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2분이. 가위바위보. 네. 이기신 분은 지금부터 우리는 물고기 발레단의 수석 코치예요. 자, 지신 분은 물고기 발레단 수석 코치님을 인터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물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물고기 발레단. 물고기를 발레를 시키는 수석 코치예요. 네, 물고기를 막 이렇게. 자, 해보세요. 1분 동안. 밥을 안 들어가네요. 애들이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지금 소속팀에 몇 명, 물고기 몇 마리가 있지? 물고기 50마리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전은 몇 명인가요? 주전 선수가 네, 우리 거짓말쟁이들에게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네, 상상력 게임이에요. 자, 머리를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의 사고 할 때 캠프 같은 데서 하면 되게 좋아요. 자, 요번에는 우리 지신 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앗개비 아세요? 방앗개비 되게 크잖아요. 그 초록색의 긴 그 곤충. 네, 그 곤충의 다리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방앗개비 다리 전문 치료사입니다. 네, 이분을 인터뷰를 해주세요. 네, 아까 이제 순서를 바꿔서 1분 동안 특출난 분야인데 어떻게 해서 방학국에 인터뷰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게 길에서 부러져 있는 방앗개비 다리가 한쪽이 부러져 있어서 다리를 보는 동안 방앗개비 다리 치료사한테 이러지. 방학개비랑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 때 똑같다는 거. 길게는 부러지면 한 너무 속대 살수 있어요. 방학개비 속대 살아요? 똑같이 먹여주면
왜 소개를 너무 잘해요? 자,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세요? 좀 진짜 상상력이 좀 머리가 유연하신가요? 네? 유연하신 것 같아요? 거짓말 진짜 잘하시나요? 네, 그분이 좀 되게 머리가 유연한 사고를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캠프나 이런 데서 창의 사고로 연결할 때 창직 또는 미래 직업 만들기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활동이에요. 좀 머리를 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거북이 진로 컨설턴트. 언제부터 그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가장 기억나는 거북이는 누군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 미션식으로 하는 퀘스트, 아이들이 그 게임식을 요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식 활동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요거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A4 용지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갔는데 이런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름 명패라도 이제 만들려면 A4 용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A4 용지로 활동할 수 있는 거 생각을 되게 많이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좀 요걸로 제가 드릴 테니까 거기다 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주시고요. 2분씩 짝을 지어서 A4 용지로 할 수 있는 활동,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우리가 직접 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4 용지 하나 드릴게요. 할 수 있는 활동. 자, 제가 2분 드릴 테니까 2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두 분이 막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활동을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거랑 다 상관없어요. 네, A4 용지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활동, 스팟. 스팟을. 네, 스팟. 잠깐만요. 책 만들고. 자, 오케이. 거기까지 몇 개 찾으셨어요? 7개? 몇 개 찾으셨어요? 저희 같이. 하나도? 하나도 못 적으셨어요? 네, 어? 저희는 많아서 실행에 대한. 네, 몇 개 적으셨어요? 2개? 일단은 이제 이런 거 할 때 브레인스토밍은 막 폭풍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실행을 못 해요. 이렇게 하시면 못 해요. 그러니까 창의 사고를 할 때 맨 처음에는 그냥 아이디어가 나오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건 뭘 해서 안 돼, 뭘 해서 안 돼, 아니면 한숨을 쉬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막 쓰고 그리고 나서 실행할 때 그때 수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활동을 좀 이렇게 캠프나 아니면은 이제 좀 생각을 요하는 그런 이제 창의 사고 기법 그런 거 설명할 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중학교 교원 연수를 갔는데 교직원 연수였어요. A4 용지 하나 가지고 학생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써봐라. 그래서 막 쓰시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이제 이 A4 용지를 찢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인대요. 그래가지고 손대지 않고 뛰는 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웃음바다가. 예, 그런 거를 이제 진짜 나와서도 해보고 또 공처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뭐 농구를 한다, 축구를 한다. 대학생들하고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시면 괜찮고요. 뭐 탑쌓기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회복 탄력성 중에 우리가 이렇게 긍정성을 가지고서 어떤 시련이나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 시련을 잘 이겨내고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상황에서 긍정을 보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강하게 쓰려면 요런 기능성 고착 상태, 뇌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달걀은 요리로만 써. 요거를 벗어나고 넘나드는 사람. 아까 우리가 방앗개비, 그 다음에 물고기 발레단 이런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넘나드는 사람.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유연함을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의 이용법 1분 안에 15개 이상 쓰면은 이 퀘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로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여러분은 퀘스트에 도달하셨습니다. 입장권을 획득하셨습니다. 딱 들어가서 거기 이제 보면 여기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퀘스트. 두 분이 풀어보세요. 문제 있을 거예요. 거기 자료에. 뭐예요? 이응 세 개. 이응 세 개? 아닙니다. 잠깐만요. 네. 저 검사만 해볼게요. 치읓, 피읓, 기역. 네, 맞았어요. 네, 치읓, 피읓, 기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조별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머리 맞대고 그 뇌에 그 착착착착 막 이 불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이거 해결하려고.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이제 푸셨잖아요. 그럼 왜 이건지 앞에 나와서 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퀘스트입니다. 여기다 점수 주는 거죠. 우리 색볼펜 팀 1점. 이렇게. 예, 다음 조는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해볼까요? 두 번째. 그리고 똑같이 나눠보시는 거예요. 네, 4개. 근데 대신에 모든 숫자가 겹치지 않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밑에 가려져 있어서 밑에 요거. 숫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자료 있으시죠? 여기 거기도 가려져 있어요? 네. 아. 손을 대고. 손은 하나 그리는 거예요? 4개. 네 조각으로 나누시면 돼요. 같이 보시고. 저요,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걸로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어디야?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누면 1, 2, 3. 아, 근데 꼭 선이어야 돼. 직선이어야 돼요? 네네네. 아, 직선이어야 돼요. 직선이어야 네, 되는구나. 직선이어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어지게 이렇게 직선 아니? 이렇게 직선이 아셨죠? 아니고 기역 직선. 아니어도 되잖아요. 곡선이 아니고 예, 딱딱 이렇게 이거 직선. 맞잖아요. 이렇게 맞잖아요.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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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시면 돼요. 1, 2, 3, 4 각각 숫자가 반복되지 않게 1, 2, 3, 4가 다 이렇게 나눠지게 이렇게 4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제가 여기 선을 이렇게 그렸어야 되거든요. 그럼 4조각이 딱 되죠. 1조각, 2조각, 3조각, 4조각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다 푼 사람 있으면 나와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문제는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이렇게 많이 참고하셔서 문제는 바꾸셔도 되고요. 하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 딱 하나예요. 왜 하는 거냐면 바로 기능성 고착 상태를 벗어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맞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거를 계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별로 이렇게 주는데 그 퀘스트를 하나 통과할 때마다 아이들이 막 머리를 맞대고 또 막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대상에 따라 다 적용해도 괜찮아요. 넌센스처럼 그 고착 상태만 벗어나면 되게 쉬운 문제라서 여기는 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숫자가 요도 거기도 가려져 있나요? 자, 또 드릴게요. 자요. 다음 문제도 가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보시고요. 뭘 것 같으세요? 이제 기능성 고착을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는 건 감이 오시죠?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그거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이제 어떤 패턴 때문에 막 더하기 곱하기 하시거든요. 네, 선생님 맞추셨어요? 그래서 뭐가 올까요? 7이 와야 돼요. 7이 7개인데 6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걸 맞히는 거거든요.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문제 말고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창의사고 활동할 때 좀 쓰시면 좋아요.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네, 맞으셨어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맞아요. 각각 가로줄, 세로줄이 합이 10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2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좀 창의사고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 하실 때 좀 쓰시면 좋은 스팟이라고 보여드렸고요. 다 한 다음에 좀 이런 활동을 좀 하시면 좋아요. 거기 앞에 이제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 거기 그런 게 있죠. 최종 이제 마지막 퀘스트까지 통과하면은 저는 이 친구들이 이제 도달은 다 했거든요. 하나 열고 하나 열고 물론 이제 여기서 점수가 다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막판 뒤집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신문지 같은 거 펴놓고 거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막 MT 갔을 때 많이 하던 거 그래서 단합해서 팀워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션지를 뭐 걸그룹 이름 2명, 3명 말하고 조구어 외치면 승리. 근데 애들이 이게 꽉 붙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려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고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 다음에 MVP를 뽑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팀워크 활동을 했으니까 최고의 팀원을 찾아보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는 의미는 뭐냐면 MVP가 밸류어블에 들어가거든요. 가치 있게 활동한 사람이 MVP예요. 뭔가 이 사람 승리를 이끈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좀 다른 의미로도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승리 또는 실패한 요인도 찾아보고 그리고 좋았던 점,
우리 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팀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게 한 사람은 누군지, 뭐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이렇게 막 도와줬다든지, 아까 막 이렇게 사슬풀기 같은 것도 얘가 먼저 이렇게 이끌어줘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뭐 할 때 내 의견을 끄덕끄덕 해줬다라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MVP를 좀 선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우리가 꼭 리더가 아니라도 충분히 열심히 참여하고 주인 정신을 갖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처음에 경력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꼭 거기에 팀의 리더는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셀프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던하고 피펜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알죠. 그치만 보이지 않게 어시스트를 해줬던 피펜, 조던 못지않게 평가받는 그런 MVP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달려왔는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10분. 일단은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하셨고요. 자, 10분 동안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성을 키워주는 그런 스팟들이에요. 그래서 뇌에는 비밀이 있대요. 우리가 부정적인 길을 잡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길이 발달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을 자꾸 하면 그 길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미소가 되게 마음에 드세요? 1번, 2번, 3번, 4번. 2번. 네. 1번, 3번. 여기서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추적조사를 해봤거든요. 10년 뒤에 가보니까 그 졸업 앨범 같은 거 이렇게 웃는 사람이 여기 뒤에 여기가 이렇게 세 발자국 나는 거 뒷센 미소라고 해요. 뒷센이란 사람이 발견을 한 근육이에요. 뒷센 미소거든요. 이 근육을 가지고 이렇게 웃는 사람이 훨씬 뭐 결혼의 만족도라든지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 그게 되게 높았대요. 이건 인위적인 미소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면접을 보러 가거나 성인도 마찬가지. 면접에 갈 때 호감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밝은 표정, 인상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네, 나중에 이제 여기 볼게요. 어렸을 때 사진이고 이게 나중에 어른 돼서 똑같은 자리에서 찍은 거예요. 이 사람 좀 주목해서 보시면 나중에 갔는데도 이렇게 웃지 않는 그런 얼굴이더래요. 어떤 게 진짜 뒷센 미소일까요? 이거죠?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냉소적이잖아요. 인위적인 미소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미소예요? 이쪽이죠. 어떤 게 진짜 미소? 요거죠. 이거는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게 진짜 미소?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웃는 거 되게 중요한데 같은 그 뭐 아주 잘생기고 아주 예쁘고 이런 걸 떠나서 인상이 좋다라는 거는 표정이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입꼬리 같은 거 이제 올리는 거 그리고 정말 활짝 웃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매너 그 면접 교육 같은 거 할 때 하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영상인데요. 요거는 유튜브 가시면은 그 개구리 뒷다리 이거 이제 표정 근육 발달시키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것도 보여주시면 좋고요. 네, 이렇게 이제 따라 해보게 하고 아까 우리가 했던 계단 박수 같은 거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웃는 거 이런 것도 좀 유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선언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밀크웨가 쓴 자기 암시라는 책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이 우리가 물에다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을 때 결정이 예뻐지는데 여기 이렇게 된다. 식물도 마찬가지. 저는 밥 실험을 진짜 해봤어요.
진짜 이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이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나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선언을 하는 거. 요것도 이제 영상이 그 유튜브에 있어요. 말의 중요성 영상. 이 아나운서들이 한 거예요. 밥에다 대고 똑같은 밥을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하얀 누룩이 피고요. 하나는 시커먼 곰팡이가 펴요. 네, 그런 영상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료를 활용하실 때는 좀 그 트렌드에 맞게,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쓰시는 게 좋은데 이제 월드컵 시즌이니까 써도 될 것 같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도 항상 긍정 주문을 외웠대요. 나는 이 그라운드에서 내가 최고다. 나는 이 강의 현장에선 내가 최고다. 이런 긍정 주문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때는 부정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고 내일은 비가 안 올 거야가 아니라 내일은 맑을 거야. 이런 식으로 긍정만. 예, 그리고 현재형으로 써주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이야기들을 제가 거기 넣어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 보여주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좀 잘 그림을 한 30초만 보세요. 30초. 보셨어요? 자, 이제 예, 찾아보세요. 지금 몇 월이었나요? 몇 월? 몇 층 높이 건물이었나요? 호텔의 남은 방은? 엘리베이터 앞에 몇 명? 헷갈리시죠? 예, 새로 방 배정받은 사람 몇 층 방을 갔나요? 현재 시간은 몇 시 몇 분? 자, 다시 가보시면 문제를 보고 오면 어때요? 문제를 보고 오면 보이시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풀 수 있죠.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정하기 전에 꼭 이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화하지 않으면 그냥 살게 돼. 그냥 지나치게 돼. 근데 목표를 정하면 그걸 찾아가서 보는 능력이 뇌가 발달한다. 그런 뇌 회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많이들 이제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 졸업생들 대상으로 목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추적조사했을 때 2배 연봉 차이 났대요.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 목표가 있는데 종이에 쓴 사람, 목표가 있는데 종이에 안 쓴 사람 10배 차이가 났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써야죠. 무조건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표를 제가 일단 자, 이렇게 제가 그냥 목표라고 하기보다 2018년도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 이렇게 조금 양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고요. 아이들은 저는 이제 이런 걸 줘요. 취업 목표. 그래서 취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 스마트 전략 아시죠? 네, 구체적으로 쓰자. 수치를 측정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취업 언제 할 건지, 자격증 언제 딸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A4 용지를 또 이렇게 드려볼게요. 선생님들 이제 요게 마지막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 첫인상 같은 거 할 때 아이들하고 이제 해볼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그 우리 면접 보러 갈 때 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첫인상 그거 이제 성인들도 괜찮고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바꿀게요. 우리 어제하고 오늘 동안 교육을 받으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조금 아셨죠? 그래서 그동안 지내오셨던 그런 어떤 마음, 그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 네, 함께해서 어땠다는, 아니면 앞으로 어땠으면 좋겠다는 그런 격려의 의미도 괜찮고요.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여기다가 써볼 거예요. 자, 이렇게 접으세요. 세로로 접으시고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여기 목 뒤에 있죠? 여기다 이렇게 꽂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명찰이 있으면은 명찰을 뒤로 돌려서 그 포스트잇을 딱 붙여주면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A4 용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다 이름을 써주셔야 돼. 일단 내 이름 이세진 이런 식으로. 네. 네, 쓰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꽂고 제가 음악을 틀어드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연필을 들고 선생님 반가웠어요 막 이런 거 써주세요. 근데 여기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롤링페이퍼 할게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하면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역동적이에요. 이렇게 돼요. 지금 굉장히 밝은 표정이시죠 이분들이.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너무 이런 배려를 보여줘서 감사해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돌리세요 옆으로. 네, 한마디씩 써주세요. 제가 제 이름도 여기다 기재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네. 조금 마음에 드셨으면 연락처를 알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010-2589-1958 뭐 이런 식으로 꼭 연락 주십시오. 차 한잔 합시다. 근데 돌리는 네, 돌리면서. 네. 간단하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한테만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글자체는 딱 보면 제 그림인지 다 알겠는데. 아 이름 적는 거 아니에요? 아, 써도 돼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줄씩 쓰잖아요. 그럴 때는 길게 못 쓰죠. 그래서 뭐 선생님 감사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꿈 꼭 이루세요 뭐 이렇게 한 글자 한 줄씩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등에 사실은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거를 이제 달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습자들은 아까 성인 대상으로도 했지만 첫인상이 되게 뭐 인자해 보이세요 또는 뭐 첫인상이 되게 뭐 친화력이 있어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첫인상 활동으로도 많이 하고요. 네. 네. 배달 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저쪽으로. 나쓸 데가 없는데? 네, 뒷부분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근데 6시가 넘었어요. 3분이에요. 제가 시간 안에 맞춰야 된다면서 오늘 좀 사설을 길게 했네요. 이렇게 뭐 길게 지내신 것도 아닌데 써주실 얘기가 이렇게 많으셨었나요? 참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강사님 다 똑같아서 쓰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아요? 네. 자, 제가 좀 성의가 없어요. 네. 자,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해본 활동을요. 이렇게 감사 편지, 격려 편지 제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써주는 것도 되게 좋고 또 이런 식으로 롤링페이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요 색지를 여기다가 써서 이걸 하트로 접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마치고 나서 여기 하트 접기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주고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럴 때 되게 이제 학생들 만나면 여친 생기면 이렇게 해주면 사랑받는다. 이제 근데 제가 5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트 접기를 해보실 분 하트 좀 까먹었어요. 아니면 빨리 그냥 맞췄으면 좋겠다. 해볼까요? 그러면 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색깔을 하나씩 고르세요. 네.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 자기소개 같은 거 하기 전에 여기다가 쓰라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색을 어떤 색이요? 빨간색? 좋아하는 색을 고르고 좋아하는 색 골라서 여기 안에다가 자기 1분 스피치를 써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들고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고서 하면은 좀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불안한 친구들은 그게 좀 이렇게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트 접기를 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담당자들이나 학교 담당자가 봤을 때 얘네들 뭔가 한 것 같아.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롤링페이퍼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쓸 거를 써서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접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썼죠. 자, 지금부터 네 번 접으세요. 이렇게. 이건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트 접기 이렇게 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아까 이제 접기 하실 때 이렇게 좀 선을 좀 잘 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접으시고 펴주세요. 펴서 이 중에서 이제 한쪽에 여기 중간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접으셨죠? 네, 뒤로 돌리세요. 뒤로 돌리셔서 뒤집으신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여기 가운데 선에 맞춰서 비행기 접듯이. 네, 거기서 이렇게. 네, 선을 좀 잘 내주세요. 제가 이제 마이스터고 가서 이거 했어요. 그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친구들 할 때는 얘들아, 우리가 마이스터가 되려면 손기술이 좋아야 된다. 하나를 할 때도 내 손길이 지나가면 완벽하게, 막 정교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셨죠? 이 다음에 또 뒤집어 엎으세요. 뒤집어 엎으세요. 그래서 여기 날개, 여기를 사각형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밑에 부분.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요 밑에 집처럼 집 이렇게 이렇게 네, 선생님 맞으시고요. 여기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네, 저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접으신 분 한번 올려보실까요? 네.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여기 있죠. 여기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로켓처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선생님도 잘하셨어요. 다 하셨나요? 네, 선생님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 꼭지점하고 요 꼭지점하고 인사, 뽀뽀. 네, 마주 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눌러주세요.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접으시면 돼요. 요 꼭지점끼리 맛보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하셨죠? 네, 잘하셨어요.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동안 제 이야기에 정말 5시간 동안, 6시간이죠?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귀를 펴듯이 경청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다 이렇게 검지손가락 넣으시고 여기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여기다가 손가락 넣으셔서 이렇게 되셨어요? 하신 분? 선생님 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다 정말 이해력이 너무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하트가 나왔는데 여기만 이제 삼각형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옆에 귀퉁이만 이렇게 접어주시고 뾰족뾰족하면 사람이 찔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끝에 꼭지점을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이렇게. 자, 되셨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 넣으세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자, 여기다 뭐 넣으면 좋을까요? 초콜릿이나 사탕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딸을 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여기다 이렇게 초콜릿이나 사탕, 아내에게는 반짝반짝하고 작은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부모 교육에서도 좋아하고요. 애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 오늘 수업 마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 안 한 것 중에 요거가 있거든요. 그 감사일기.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꼭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써요. 예, 간헐적으로. 매번 쓰다가 초반에 할 때는 매번 쓰다가 지금은 간헐적으로 쓰는데 항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 3개를 찾아보래요. 잠자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찾아가게 된대요. 오프라 윈프리도 어려운 여건을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에 감사하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을 쓰시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대요. 뇌가 점점 긍정적인 뇌로 재회로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학습자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이 많아요. 그런 학습자들을 세워주실 때 이런 긍정 재회로를 만드는 이런 감사일기, 감사편지 이런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수업을 마칠 건데요. 오늘 좀 본의 아니게 15분이나 지났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앞에 좀 덥기도 했고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만날 때는 아마 이제 강의 현장에서 그때 이제 동료로 또 저를 만나실 거예요. 그때 선생님도 이런 강의로 와? 가야죠. 그래서 그때 만나면 더 반가울 것 같고 선생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정말 관계를 잘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이세진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뭘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대답만 하고 안 해요. 그런 강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 가서 지난번에 만났는데 다음 자리에 또 만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누구세요? 너무 예의 없는 강사예요. 그런 강사는 정말 금방 도태됩니다. 대인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예, 동료들과의 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사와의 관계, 또 키맨들과의 관계, 담당자들과의 관계 좀 신경 쓰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거 사진 찍을까요? 사진?